이번에 뭐 저한테 사실은 다른 거 발표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거를 발표를 하겠다라고 이제 제가 자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뭐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누리호 성공했는데 발사 성공했는데 사실 그 주인공은 항공우주연구소 연구원하고 이제 산업체 기술자지만 사실은 정부에서 이제 제가 전부 계산을 해보니까 정부에서 33년 동안 거의 한 3조 1천억 원 정도를 지원을 해주셨더라고요. 그 주인공들이 사실은 여기에 많이 계셔서 이렇게 감사의 이런 뜻도 있고 해서 우리 이상호 차관님도 참 아주 열심히 과장 때서부터 돈 지원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제일 많이 가서 우는 소리를 많이 했죠. 그래서 이상호 차관 때가 아주 발목할 만하게 많이 저희가 지원을 받았고 또 우리 이윤우 총장님 계실 때도 그렇고 하여튼 뭐 저희가 보면 저희 항공우주연구소는 뭐 완전히 무슨 그 빚 받으러 다니는 것처럼 그냥 과기부에 가서 그래서 이쪽 지원 해주십사 이렇게 요청하고 그다음에 또 잘 지원해 주셔가지고 그 액수가 33년 동안 거의 3조 1천억 원이니까 그 1년에 거의 한 1천억 원씩 이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셔서 이렇게 저희가 성공할 수 있게 돼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의미에서 이제 발표를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항공우주연구소가 89년 10월 10일 날 창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창설할 때 이제 저는 그 창설 멤버로 참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박정규 박사도 이제 그 당시에 창설 멤버로 같이 참여를 했었고요.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우주추진기관 연구실장이라고 해서 엔진 개발 실장을 맡았어요. 그래서 이제 항공우주연구소에서 이제 장기적으로 우주 개발할 때 어떤 엔진을 개발해야 되느냐 하는 거를 이제 제가 결정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창설하고 나서 바로 제가 뉴스를 보니까 이라크에서 89년 12월 5일 날 스커드 미사일을 조합을 해서 이제 위성 발사를 시도를 합니다. 그때 이제 북한은 화성 6호라고 해서 이 스커드 미사일을 개량한 미사일을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럼 북한도 그 화성 미사일을 조합을 해서 인공위성 발사를 시도할지도 모르겠다는 이런 감이 들어서 북한이 발사를 하면은 우리 정부도 항우연에다가 빨리 준비를 하라고 할 텐데 돈이 너무 없는 거예요. 전년 뭐 연구비가 1년에 뭐 한 20억, 로켓 쪽은 한 20억 정도밖에 안 돼서 그때 이제 제가 신문 기자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해서 지금 북한은 그래서 북한이 먼저 인공위성 쏜다는 거가 아마 우리나라 신문에는 이게 아마 제일 먼저 나간 거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90년 5월 8일자에 나갔는데 이때 이제 기자가 저한테 인터뷰를 해서 뭐 재미있는 거 없느냐 그래서 뭐 재미는 없지만 심각한 거는 있다 해서 이제 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북한에서 지금 인공위성 발사를 준비하려고 이렇게 발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다. 예산도 적고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인터뷰를 해서 오늘 같은 날 쓰려고 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뭐 북한에서는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도대체 한 게 뭐가 있느냐. 그래서 어쨌든 뭐 항공우주연구소에서는 북한이 쏜다는 거를 예측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제가 이렇게 예측하고 나서 8년 뒤에 북한에서 이제 98년 8월 31일 날 북한에서 이제 대포동일을 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내부에서 저거를 목표로 해서 계속 준비를 했어요. 북한에서 쐈을 때 우리 정부에서 우리도 바사체 준비해서 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제안을 할 것이냐 하는 거를 사실은 계속 그 내부적으로 준비를 해서 작은 거지만 하여튼 액체 엔진에 대한 준비를 하자. 왜냐하면 고체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연구 개발을 많이 했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MTCR이라든지 뭐 한미 미사일 협상 때 그 미사일에 걸려가지고 180km 날아가는 거 이외에는 개발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180km 날아갈 수 있는 성능 갖고 위성 발사체를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과학기술자들은 풀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러면 기술적으로 해결을 하자. 그래서 차라리 액체 추진제 이것도 그 구체적으로 허용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고체보다는 나니까 액체를 준비를 하자 해서 이제 소형 엔진부터 만들어서 실험을 하면서 여기에 이제 과기부 국장님도 와 계세요 그 당시에. 그래서 나중에 돈만 더 많이 주시면 더 큰 것도 만들 수 있다 하는 거를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일단은 이렇게 그 실험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그 참여했던 연구원들이 이제 사실은 누리호 개발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리호는 뭐 한 12년 정도 했지만 이때부터 이제 액체 엔진 개발에 참여했던 연구원들이 이제 사실은 누리호 엔진 개발에도 이제 참여를 해서 그 연구원들은 거의 뭐 한 30년 동안 30년 이상 이렇게 한쪽에 계속 집중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누리호도 이제 가능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제가 이제 97년에 이 KSR-3라는 액체 로켓을 개발을 해야 된다. 다 해서 이거를 그 과기부에다가 이제 제안을 했는데 과기부도 뭐 항우연만만 믿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뭐 이제 우리나라의 이 로켓 관련된 전문가들을 다 모아서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겠죠. 여기뿐만 아니고 이제 예산처도 마찬가지. 예산처도 뭐 앞으로 거의 한 1,000억 원 정도를 지원해야 되는데 그냥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대부분 참여했던 사람들이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원들이 자문위원으로 많이 갔어요. 근데 그분들이 볼 때 항공우주연구소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뭐 액체 엔진 연구한다는데 보면 연구원 한 대여섯 명밖에 없고, 그러니 그 친구들이 이걸 할 수가 있겠느냐 해서 사실은 엄청난 반대가 있었습니다. 반대가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과기부에서 결단을 내려서 그럼 이 방향으로 가자 해서 97년 12월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 KSR-3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저 때가 또 어떤 때냐면 IMF가 딱 시작이 된대요. 그래가지고 정부 출연 연구소의 모든 예산이 다 동결이 됐습니다. 동결이 돼서 저 때 이제 첫 번에 올렸을 때는 580억 원, 4년에 580억 원을 이제 지원하는 걸로 해서 이제 계약을 해줬는데 그 다음 해에 IMF가 이제 시작이 되는 바람에 이제 연구비는 30억으로 사실 동결이 됐어요. 전부 동결이 됐는데 그해 8월에 북한에서 이제 대포동 쏘는 바람에 이제 안 되겠다. 이거 계속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98년에 200억 원을 만들어줍니다. 그때 우리 차관님이 MIC셨죠? 200억 원 그래서 이제 200억 원이 이제 200억 원이 들어오는 바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이제 시작할 수 있게 돼서 2002년에 이제 저희가 성공적으로 발사할 수가 있었는데 엔진 같은 부분 이제 저는 뭐 엔진 분야도 이제 제가 책임지고 했기 때문에 작은 엔진서부터 이렇게 크게 개발을 해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기술을 외국에서 뭐 주지도 않고 살 수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독자적으로 개발했습니다. 그림에 보면 이런 엔진인데 그림에 보면 이렇지만 실제로 발사할 때 보면 발사한 엔진을 넣습니다. 상당히 복잡하죠. 엔진 같으죠. 이 옆에 있는 거는 뭐 이거 깡통 같았고 이게 뭐 올라갈 수 있을까 싶지만 그래서 첫 번에 그 설계는 이렇게 하지만 이제 실제로 제작하면서 이제 이런 형태로 여러 가지 빌브라든지 뭐 이렇게 붙으면은
이제 이런 형태로 돼서 저희가 2002년 그 11월 28일 날 성공적으로 이제 발사를 합니다. 요거는 한번 그 동영상은 나오는데 소리는 또 소리 여기 마이크는 없네. 별게 다 들어있네요.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다 같이 다녀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무슨 일이 발표장에 가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이거라도 없는 거거든요. 다행이죠. 네, 나는 그 국방과학연구소 미사일 시험장 들려가지고 저거는 안에 있는 섬입니다. 안에 앞에 있는 거하는 섬. 안은 아니죠. 전라남도? 아니요, 아니요. 서해안. 우리 기술로 만든 최초의 액체 추진 로켓이 오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눈부신 불꽃을 내뿜으며 하늘로 치솟은 로켓은 최고 시속 3,250km의 속도로 단 53초 만에 42.7km 상공에 도달했습니다. 발사! 액체 로켓 발사의 성공으로 우리는 우주 개발의 새 장을 열었습니다. 인공위성이나 우주선을 쏘아 올릴 수 있는 발사체 기술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첨단 과학 기술이 종합적으로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다는 그런 젊었을 때는 네. 누구신가요? 이거 성공하고 나서 이제 제가 기관장이 돼서 그 항공우주연구소의 그 우주센터 이것도 돈 많이 들어갔습니다. 5천억 원 들어갔고 이제 기공식을 2003년 8월 8일 날 해서 2009년 6월 11일 날 그 설립이 됐고요. 역대 뭐 과기부 장관님도 다 참석하시고 고건총리께서 이제 오셔가지고 근데 아까 그 로켓 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네? 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쏘고 나면 그만이죠. 없어지는 거예요? 우주로 그냥? 저희가 한 거는 이제 작아가지고 포물선 운동해서 이제 이렇게 한 50km까지 올라갔다 그냥 다시 서해안으로 바다로 떨어졌는데 저희가 엔진을 꼬집어냈어요. 꼬집어내서 이제 지금 과학관에서 이제 그 전시를 하고 있고요. 여기가 그 여기 홍보관 있는 데서부터 홍보관 있는 데서부터 이쪽까지 전부 한 150만 평 좀 되는 이런 나로우주 센터입니다. 이번에 그 발사한 데는 또 새로운 게 네, 발사한 데는 여기에 첫 번에 여기 이제 나로 발사했던 발사대가 있고요.
요 옆에다가 이제 새로운 발사대를 만들었습니다. 제2 발사대에서 이번에 발사했고요. 발사하기 전에는 이제 여기 그 발사체 조립동에서 조립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가져가고 이쪽에는 전부 새로운 엔진 개발할 때 시험하는 장소입니다. 일반인들은 이제 가시면 요 우주 교육 홍보관 여기까지만 입장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 이제 TS3도 이제 여기 가시면 볼 수 있고 여기까지 이제 가실 수가 있습니다. 발사할 때 이제 전체적인 통제는 이제 요 빌딩에서 이렇게 여기에 이제 추적 레이더 동이 있는데 추적 레이더는 이제 저희가 2대를 샀어요. 3,000km까지 추적할 수 있는 거 3,000km까지 추적할 수 있는 거 샀는데 그때 미국서 안 팔아가지고 저희가 이스라엘에서 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샀는데 그 일반 가격에 거의 한 2배쯤 주고서 샀는데 거기 아니면 뭐 살 수 있는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이 우주센터를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5천억 땅값까지 다 포함해서 5천억 정도 더 들어갔네? 더 들어간 거 있어요? 5천. 그 우주센터만 가지고 5천 원이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진기한 시험 시설이 한 5천 원 더 들어갔죠. 지금은 한 1조도 거기에 한 1조 들어간 거예요. 또 새로운 제2발사대까지 해가지고. 그건 누리개발 비용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제가 이제 원자항대에서 사인한 것이 이제 나로호 사업이에요. 근데 이제 나로호에는 사실 1단 엔진은 이제 러시아에서 제작한 거를 갖다가 이제 저희가 쓰기 때문에 이 액체 엔진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은 이제 계속 산업체가 가지고 있는 기술 인력도 계속 활동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추력 30톤짜리 엔진 개발하는 거 하고 그리고 이 연료 탱크 추진제 탱크 개발하는 이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나로 프로젝트에는 이제 포함이 되지 않았는데 항공우주연구소는 제가 원장이 돼서 보니까 1년 예산이 한 1,500억 정도 되더라고요. 1,500억 정도 되면 은행에서 한 100억 정도를 받아요. 그 이자를 100억 정도 받을 수가 있는데 그거를 과기부에서 이제 승인을 해주면 연구개발비에 재투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비용을 가지고 이 엔진 개발하고 연료 탱크 개발하는 거는 이제 그때부터 계속 준비를 했고 그 팀들이 이제 나로 사업 끝난 다음에 누리호 사업에 이제 계속 연결이 돼서 이번에 이제 발사까지 계속 준비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일부 언론에 보면 누리호에 사용된 엔진을 러시아 거를 카피한 거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뭐 그 정도 수준도 안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카피해서 만들 수 있는 수준도 안 돼요. 워낙 러시아 엔진이 고성능이기 때문에 설계도 저도 못 만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저희가 아주 소형서부터 계속 만들어 왔던 그 기술 30년 동안 어떻게 보면 누리호 엔진을 30년 동안 만든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엔진을 저희가 30년 동안 준비를 했고 누리호는 이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1단, 2단, 3단 이렇게 되는데 1단이 126초 정도 연소를 하는데 1단 무게가 143톤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무게가 200톤인데 200톤 중에서 1단이 이제 143톤이니까 거의 한 4분의 3 정도 되고 2단이 42톤, 3단이 이제 14톤 이런 형태로 현재 설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로켓 누리호 전체 시스템을 설계한 그 책임자는 바로 여기 앉아 있는 이 박정수 박사가 책임자가 1, 2, 3단 다 고침입니다. 다 액체. 다 액체입니다. 그래서 1단에는 75톤 정도 낼 수 있는 추력 엔진을 4개를 달고 2단에는 이제 하나, 그다음에 3단에는 추력 7톤짜리 엔진 하나가 이제 설치가 돼서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은 이렇게 크게 보면 두 종류의 엔진인데 이제 엔진은 전체적으로 이제 6개가 설치가 되어 있죠.
예, 1단하고 2단 엔진이 저렇게 표시가 되는데 2단 엔진이 이제 큰데 2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공에서 대기압이 작은 데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 밑에 확산 부분을 크게 만들어줍니다. 그 대신 위에 엔진은 뭐 같은 엔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그 항공연에서 이제 엔진을 1단 엔진을 33기를 만들었어요. 33기를 만들어 가지고 184번 연소 시험을 해서 성능이 안정적이다 하는 거를 이제 확인을 했고 3단에 사용된 엔진은 12개를 만들어서 94, 100회 정도 이렇게 실험을 했으니까 이렇게 한 번 만들어서 그냥 그 휘용 날리는 수준이 아니고 이게 안정적으로 그 작동을 할 수가 있는지 하는 거를 벌써 뭐 상당히 오랫동안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누리호 사업이 12년 됐어요. 그러니까 2010년에 시작한 걸로 돼 있는데 엔진 개발은 제가 벌써 축소형서부터 실험한 걸 보니까 2008년서부터 실험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엔진 개발해서 발사할 때까지 거의 한 14년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한 각종 밸브가 1단 엔진에 사용되는 각종 밸브가 이렇게 많이 각종 밸브들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거의 여기 회사까지 다 나와 있는데 다 국산화를 했습니다. 100%. 외국에서 사온 거는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 외국에서 사온 거는 이게 이제 지난번에 저희가 그 누리호 발사를 하고 나서 문제가 생겼는데 이제 거의 한 1년도 안 돼 갖고 문제점을 찾아냈잖아요. 그 문제점을 찾아낼 수 있었던 거는 누리호가 비행하면서 올라갈 때 거의 한 자료를 2,000군데 이상에서 자료를 받아요. 모든 상태에 관련된 자료를. 그래서 그거를 그 분석을 해서 문제점이 있는 거를 이제 찾아냈는데 그런데 사용되는 센서 정도는 센서 중에서 이제 일부는 아마 그 수입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이외에는 뭐 대부분 다 100% 국산화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구조, 엔진 구조를 한번 보시면 항공연에서 아주 잘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음. 37,000개 분숫자가 몇 개라고 나왔거든요. 37만 개. 진술로 만들어지네요. 신기한 게 없어요. 어떻게 하나하나 그렇게. 근데 이제 이렇게 화면으로 보시다가 실제로 엔진을 가서 보시면 또 놀라십니다. 크기도 크고, 야 이렇게 정말 복잡한가 하는 거를 그리고 이제 대부분 그 국민들이 사실은 이걸 실물을 못 보고 텔레비전에서 이제 화면으로 봤으니까 실제 크기에 대한 감이 없어요. 근데 이제 현장에 가면 야 이렇게 큰 엔진인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저희 동네 분들이 지금 보고 싶다 그래서 연락해서 이제 한번 가서 엔진 만드는 걸 한번 봤는데 동네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엔진을 보니까 정말 참 대단하다는 그런 실감이 났던 것 같아요. 이번에 누리호도 마찬가지예요. 47.2m인데 그 정도면 17층짜리 아파트거든요. 17층짜리 아파트가 뭐 불을 내면서 하늘로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제 이 정도 잠깐 보시고 엔진도 이제 실험한 거 한번 잠깐 보시죠. (2016년 5월 3일) 날 저희가 처음으로 75톤급 엔진 시험을 1.5주 동안 진행했었습니다. 그동안 노조 불안정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를 모두 해결하고 또 엔진 시퀀스를 해결한 다음에
처음으로 75톤 엔진을 제가 부진 날인데요. 누리호 엔진 개발 체력에 1.5초는 불꽃 같은 시간이었다. 점화에 성공했다는 것은 자동차로 따지면 엔진의 시동을 걸었다는 뜻이다. 연소 시간을 늘려가는 건 이제 시간 문제에 불과했다. 1.5초 연소 시험을 성공한 이후에 데이터를 봤을 때 75톤 초도 나오고 연소 확률도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시험이 성공적이었습니다. 엔진 독립을 선언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명확했다. 누구의 손도 빌리지 않고 순수 국내 기술로 우주 발사체 엔진의 원천 기술을 확보했다는 자부심이 있다. 75톤에 관련된 모든 기술, 설계나 제작, 그다음에 조립, 시험 관련 거를 순수 국내 기술, 우리 손으로 했기 때문에 오늘 엔진 독립의 대박을 창하고 싶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엔진 개발은 나로호의 이딴 실패 속에서 탄생했다. 엔진 독립 없이는 대한민국 우주 개발에 미래는 없다는 위기감 속에서 선행 연구가 시작했다. 75톤 엔진의 개발은 나로와 함께 우리 독자적인 우주 발사체를 갖다라고 선행 개발을 시작했는데 그때가 30톤 엔진에 관련된 부품들, 연속이나 소품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시초입니다. 하지만 더 큰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렵사리 개발한 첫 액체 엔진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 설비가 국내에는 없었기 때문이다. 초기에 시험 설비가 없어서 우리가 만든 75톤급 엔진 연소기를 러시아, 유럽, 미국 등에 시험을 요청했었는데 비용적인 거나 기간 그리고 시험 기술의 유출 등 이유로 사실 저희가 거절을 당했습니다. 성능을 검증하는 것 역시 엔진 개발의 원천 기술이다. 우주 발사체의 핵심 기술을 쉽게 공유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한정된 시간이 다시 개발진을 뒤쫓고 있었다. 시험 일정도 되게 빠듯해서 시험 설비 건설이라든지 구축, 설비, 설계 이런 과정들이 동시에 이루어졌고요. 6개 시험 설비가 동시에 설계, 순차적으로 구축, 그다음에 시험 준비까지 이루어지다 보니까 나로호 성공 이후 본격적으로 엔진 개발이 시작된 시점, 나로우주 센터는 대규모 시험장으로 변모해갔다. 나로우 센터 같은 경우는 공간이 넓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험 설비를 3탈에 제가 설치하고 또 시험 설비 간의 간격도 좁아서 사실 그런 부분이 많이 연결가 됐었는데 그런 걸 극복하고 나로우 센터에 엔진 관련된 시험 설비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엔진 4개를 묶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실험을 합니다. 네,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우주 로켓 누리호가 오는 10월 발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일단 엔진 연소 시험까지 성공적으로 통과를 했는데요. 정부는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의 도약을 달성했습니다. 오승목 기자가 엔진 안에서 붉은 화염이 뿜어져나오고 주변은 금세 뽀얀 연기로 뒤덮습니다. 75톤 엔진 4기가 동시에 뿜어내는 위력, 125.5초 동안 안정적으로 가동하면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1단 엔진 연소 시험은 마지막 3번째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모두 소진될 때까지 원료를 정상적으로 연소시키는 것이 목표였는데 그 기능까지 모두 다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2013년 발사된 나로호의 1단 엔진은 170톤급 한기, 그러나 누리호는 액체 엔진 4기를 묶어 300톤급 성능을 구현했습니다.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든 첫 우주 로켓입니다. 모든 엔진의 출력 균형이 정확하게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누리호 개발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로 여겨졌습니다. 이미 2단과 3단 엔진은 개발이 완료된 상태여서 누리호는 이제 조립과 발사 과정만 남았습니다. 나로 우주센터 시험장인 문 대통령을 비롯해 우주산업 관련 민관 대표들이 직접 모여 우주 탐사에 대한 도전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년 10월 21일 날 발사를 했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3단에서 그 연소 시간이 좀 부족해서 그 연구진들이 이제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니까 사실 그 이 산화제 탱크가 두께가 이 판 두께는 거의 한 2.5m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약한데 여기에 이제 액체 산소를 집어넣고 이 헬륨
가스로 이제 이 산화제를 눌러주면 이게 아주 빵빵해진다. 그 코카콜라처럼 코카콜라 뭐 다 드시고서 보면 잘 찌그러지지만 들어있을 때는 이제 빵빵한 것처럼 이제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이 헬륨 탱크 그런 역할을 해주는 헬륨 탱크가 이제 이게 떨어져가지고 여러 가지 그 산화제가 좀 유출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 부분을 잘 이번에 이제 수리를 하고 발사를 이제 하게 됩니다. 조립 과정도 한번 들어보시죠. 엔진은 한화에서 전체적으로 조립을 해서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우주센터로 가져온 다음에 그 카이에서 항공우주산업입니다. 카이에서 이제 조립을 거기 인원들이 조립을 참여를 해서. 이제 6월 20일 발사 하루 전날 조립한 누리호를 발사장으로 이제 옮깁니다. 이것도 한번 보시죠. 속 터지겠다. 네? 시속 몇 킬로라고 했지? 이동 1점 몇 킬로밖에 안 돼요. 걷는 보다 느립니다. 그래서 여기 한 1.8 킬로 정도 거리가 되는데요. 1시간 가까이 한 50분 정도 걸립니다. 올라가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통 자체가 크긴 한데 저 두께가 한 2.5mm밖에 안 돼갖고 사실 속은 좀 추진제도 안 들어있고 그래서 아주 약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2.5mm로 이제 아무 소리 안 나요. 그러니까 이게 무게 줄이려고 그런 거예요. 이게. 그렇죠. 무게를 줄여야 이제 성능이 좋아지니까. 재질이 뭐예요? 네? 재질이 뭐예요? 알루미늄. 알루미늄. 집에서 그릇에 사용되는 알루미늄은 아니고요. 아주 비싼 알루미늄입니다. 좀 강도가 센. 압력이 엄청날 텐데 볼텐들은 얘기하시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세운 다음에 발사하는 날 하루 종일 이제 점검하고 그다음에 이제 추진제 집어넣은 상태에서 이제 발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6월 20일 날 오후 4시에 이제 성공적으로 잘 발사를 했고요. 발사대 근처에서 찍은 스피커가 잘 안 나오더니 이 소리는 워낙 커서 아주 잘 나오네. 전 멀리 그 통계종 있는 멀리서 찍어가지고 소리가 좀 작습니다. 드론에서 찍은 것 같아. 이건 위에 바로. 네. 밑에 공간이 있어서 이렇게 연기가. 예, 밑으로 이렇게 화염이 나갈 수 있게 밑으로 굉장히 깊이 파놨습니다. 성공했다는 것을 이제 그 사실 누리호에 카메라가 전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요소에. 그래서 이제 거기서 찍어서 이렇게 이제 보내주면은 이제 그걸 확인해서 일단 분리가 됐는지 그런 거를 이제 확인하는데. 저기 떨어지는 것도 다 회수하시나요? 페어링도 회수하세요? 저게 이제 워낙 높은 데서 떨어지기 때문에 회수가 안 돼요. 왜냐하면 떨어지면서 다 그냥 타버리고 바다에 떨어질 때는 뭐 충격이 엄청 나가지고 다 그냥 그 부서져가지고. 그리고 3단은 그 인공위성이랑 같이 궤도에 진입을 해서 위성처럼 돕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저거는 또 안 되고요. 지금 이제 이 이후에는 또 내년부터 이제 2027년까지 그 약 6,800억 정도를 들여서 4번 또 발사를 더 하게 됩니다. 이거 워낙 그 부품도 많고 복잡해서 그리고 이제 이번에도 보니까 자료 나온 거 보니까 지난번보다 그 1단 분리라든지 2단 분리 그런 것들이 뭐 2, 3초씩 더 앞당겨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쏠 때마다 컨디션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여러 번 발사를 해서 어떤 완성된 그런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시퀀스 같은 걸 이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이제 발사를 더 4번 정도 더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4번 이후에는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누리호 이렇게 2조 들여서 만들고 이것까지 하면 이제 6번 발사를 하는 건데 좀 어떤 형태로든지 활용 성을 좀 찾아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거 끝나고 나면 새로운 발사체 지금 이제 개발하는 이런 프로젝트로 들어가는데 사실 이게 그 개발하기도 쉽지가 않고 그래서
어떤 용도로든지 잘 활용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현재 그 예비 타당성 조사에 들어가서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이제 이번에 성공적으로 발사가 됐기 때문에 아마 잘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누리호보다는 한 1.5배 정도 더 큰 것 같아요. 1.5배에서 2배 정도 더 큰 이런 그 성능의 우선 지금 달에 뭐 1.5톤 정도로 보낼 수 있는 이런 그 큰 로켓을 개발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을 냈는데 이것도 거의 한 10년 동안에 2조 원 정도 이제 예산을 투입을 해서 개발하겠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지금 누리호는 3단인데 2단 형태로 만드는데 2단 형태로 만드는 거는 일단은 이제 재사용할 그런 목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전체 값으로 따져도 로켓 전체 값의 한 80% 정도가 1단 정도가 해당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1단을 계속 1단 로켓을 이제 계속 재사용하게 되면 제작비라든지 발사 비용을 상당히 이제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이제 현재 개발한다서 엔진은 5개를 부착하는데 추력 75톤짜리를 이제 100톤으로 늘리고 이걸 5개 달리니까 일단 추력이 현재는 300톤인데 500톤급으로 이제 이렇게 늘리고 전체 무게도 현재는 200톤인데 약 350톤 정도로 이렇게 올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고체 부스터를 사용한다든지 뭐 이제 아주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그 응용을 할 수 있는 이런 로켓을 지금 앞으로 10년 동안 또 개발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항공우주연구소 연구원들은 지금이 가장 해피한 시간입니다. 이 발사 끝나고 나서 새로운 과제 시작하기 전까지가 사실은 휴가예요. 이것도 다시 이제 시작하면은 10년 동안 또 상당히 이제 고생들을 많이 하죠. 여기 보니까 이륙 중량이 약 360톤 정도 이렇게 잡아서 지금 거는 한 200톤이니까 약 1.5배 정도 더 큰 이런 로켓을 개발을 한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이제 8월 초에 발사하는 이제 달 탐사선도 현재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아직 저희가 실력이 안 돼서 미국의 그 스페이스 X의 로켓으로 발사를 합니다. 그리고 로켓만 있다고 해서 이거를 뭐 탐사선을 달에 보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어떤 궤도를 따라서 이제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이런 항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나사하고 같이 해서 지구에서 탐사선을 달로 보낼 적에는 이제 어떤 형태로 어떻게 보내는지 하는 걸 이제 실제로 나사 연구원들이랑 같이 같이 하면서 이제 배워가지고 저희가 이제 우리 로켓으로 이제 독자적으로 달로 이제 탐사선을 보내는 그런 예비 작업을 이제 이번에 하게 됩니다. 이것도 8월 초니까 잘 좀 성원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저희가 95년에 아주 그 추력 180kg짜리 액체 엔진을 첫 번째로 이제 실험을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02년에 그 액체 로켓 성공적으로 발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20년 만에 이제 이번에 누리호가 이렇게 발사를 하게 됐습니다. 아까도 이제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33년 동안 3조 원 이상을 이제 지원을 과기부에서 해줘서 이런 일이 이제 가능했고요. 그리고 계속 성원을 해주셔서 이런 누리호 성공까지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하고 우리 그 부원장은 사실은 발사할 때 그 소리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방송국에 가서 해설하느라고 아직 현장에는 못 갔습니다. 사실 그 소리가 굉장해요. 저는
국내에서 발사하는 거는 실제적으로 이제 들은 적은 없어요. 근데 외국에서 발사할 때 보면 거의 그 하늘이 찢어지는 그런 소리가 계속 연속해서 눈에서 사라질 때까지. 그러니까 사실 이제 엄청난 그런 대단한 소리인데 다음번에 발사할 때 기회가 되시면 현장에서 이렇게 한번 들어보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